한국 방산 조직에 혈안이 된 유럽. 하지만 유럽의 억지스러운 전략이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79억 유로 상당의 예산을 투자한 국방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에스토니아가 관련 문서에 K9 자주포 추가 확보를 명시한 것인데요. K9 자주포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내 자주포의 모든 수출 물량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수출된 세계 최고의 자주포입니다. 분명 유럽이 한국산 무기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무기를 서로 구매해주기로 합의할 땐 이러한 K9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을 테지만 정작 K9 자주포의 위력을 실제로 체감한 나라들은 오히려 K9만 더 많이 구매하고 싶다는 의견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K9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넘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유럽에서 러시아의 자주포와 정면 대결이 가능한 화력 자산은 K9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안보 위기를 촉발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이며 이번 전쟁을 사실상의 승전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러시아는 추후 또 다른 인접국을 상대로 언제든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모든 곡사포 중에서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기종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막아줄 전략적 카드는 K9 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자주포와 K9의 성능 비교를 통해 에스토니아가 K9을 추가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계약 체결 이후 2020년에 첫 K9 자주포를 납품받은 에스토니아는 현재까지 도합 24문의 K9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에 체결된 추가 계약에 따라 2026년까지 12문을 추가 인수, 최대 36문의 K9 자주포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에스토니아는 신규 국방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K9의 잔여 물량에 대한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이로써 마지막 남은 12문의 K9 계약 진행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에스토니아는 아예 기존 계약과 상관없이 더 많은 K9 자주포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토니아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국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79억 유로, 한화 약 12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며 자국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 예산을 활용하여 더 많은 포병 전력을 확보하고 싶은 것인데요. 이러한 에스토니아의 행보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에스토니아 육군은 모든 병력을 긁어 모아도 현역이 4,000명 수준에 불과하며 예비군을 소집하더라도 37,000명 수준의 병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군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에스토니아 육군 편제만 놓고 보면 36문의 K9만으로도 충분히 포병 전력을 편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안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에스토니아는 자국 내 민간 기업을 통해 K9의 통신 시스템과 전자장치 등을 개량하고 추가적인 K9 도입을 통해 끝없는 전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결국 에스토니아가 더 많은 K9 자주포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최신 자주포인 2S-35 칼리차를 막아내려면 에스토니아 육군도 그만큼의 K9 자주포가 절실합니다. 2S-35 칼리차는 상당히 괴랄한 이력을 가진 러시아군의 최신형 자주포로 한때 2개의 포신을 장착한 쌍열 자주포로 프로토타입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동일 구경의 포신을 2개 탑재함으로써 이론상으로는 분당 최대 32발을 사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실질적으로는 여러 한계를 고려하여 분당 14발에서 16발 정도를 사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만약 프로토타입이 정상적으로 성능 시험을 통과하고 대량 양산 체제로 돌입했다면 자주포의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양산된 2S-35 칼리차는 일반적인 자주포처럼 다닐 포신을 장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 수랭식 포신을 탑재하고 있어 분당 16발의 발사 속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무기 체계는 이론상의 성능과 실제 성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여러 전장에서 밝혀졌으며 서방보다 자주포 기술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의 군 전문가들은 2S-35 칼리차의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8발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S-35 칼리차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7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건 역시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선 2S-35 칼리차는 152mm 52 구경장 포신을 사용하고 있어 서방제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포신의 길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독일 등 방산강국조차 58구경장 포신을 사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었던 사거리를 기술력이 부족한 러시아가 52구경장 포신으로 달성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의 포탄이 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약의 추진 기술이나 포탄 제작 기술에서도 많은 의구심이 남아 있으며 유독 같은 공산권 국가인 중국 등도 사거리 뻥튀기가 심하다는 걸 생각하면 2S-35 칼리차의 70km 사거리는 뻥 스펙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S-35 칼리차의 실성능이 다소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할 수 있는 자유진영의 자주포는 K9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성능 측면에선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도 매우 우수한 자주포이지만 펜저하우비츠 2000은 극악의 생산 속도로 인해 에스토니아에 적기 납품되는 것이 요원하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전장에 배치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프랑스, 스웨덴 등이 제작한 차륜형 자주포는 기동성이 우수한 대신 적 포병과의 대화력전을 수행할 수 있는 화력의 지속성과 방어력 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당장 생산 가능하여 신속한 배치가 가능하면서 적 자주포와의 대화력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자주포는 K9만 남아있는 상황이며 에스토니아 육군이 K9의 추가 도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K315 포탄 사용 시 55km, K333 포탄 사용 시 6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탄종 모두 공식적인 성능 검증 절차를 통과한 이후 양산 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에 근거가 희박한 러시아와 달리 상당히 신뢰성 있는 성능 지표를 확보했는데요. 이러한 사거리는 다른 유럽제 자주포에 비해 최소 5km에서 최대 10km 이상 더 우수한 수치이며 자주포의 사거리가 우수하면 적과의 대화력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9의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8발 내외로 서방 전문가들의 예상하는 2S-35 칼리차의 최대 발사 속도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거리와 발사 속도 모두 러시아의 최신형 자주포와 정면 대결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방어력도 우수한데 10m 거리에 152mm 고폭탄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152mm는 2S-35 칼리차의 포탄 구경이기도 하니 대화력전 과정에서 러시아의 포탄이 에스토니아 육군을 타격하더라도 K9은 충분히 이를 버텨내며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차륜형 자주포가 주를 이루는 유럽제 자주포는 방어력에서 매우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군대 규모가 작은 에스토니아 육군에겐 낮은 방어력이 더욱 큰 단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한 부대의 생존율을 끌어올려야 더 큰 체급의 국가와 전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자주포를 수천 문 이상 도배할 수 있는 나라라면 일부 자주포가 파괴되어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있지만 36문 플러스 알파의 K9을 보유하려는 에스토니아에겐 한 문이 자주포라도 파괴되면 전력 공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적의 고폭탄 파편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K9의 우수한 방어력은 에스토니아 육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점이 되는데요. 이러한 K9의 장점은 비단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직간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다수의 나라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겨울전쟁을 통해 소련의 침공을 막고자 고생했던 핀란드는 아예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에스토니아 등에게 공동구매를 제안할 정도였으며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은 공동으로 K9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K9의 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게다가 에스토니아는 K9을 넘어 한국과 다양한 방산 협력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천무 등 다양한 포병 화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반대로 우리에겐 사이버 안보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나토 국가 중에서도 매우 우수한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아예 나토 주관으로 진행되는 각종 사이버 군사 훈련이 에스토니아에서 개최될 정도이며 현대 전장이 갈수록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투와 공격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에스토니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전략적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지만 이를 공략하려는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는 다소 취약한 모습을 드러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에스토니아가
방산 분야의 협력을 증대한다면 양측의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는 관계로 나아갈 여지가 있는데요. 한국은 취약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할 수 있고 에스토니아는 러시아군의 위협을 저지할 재래식 전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양측 모두 더 강력한 안보 태세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자신들의 방위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한국을 배척하려 하지만 정작 한국 방산의 맛을 본 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유럽의 재무장은 한국 방산의 위기가 아니라 에스토니아 등 여러 파트너와의 협력을 돈독하게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